빨리 은퇴해서 평안한 노후 생활을 누리는 것이 많은 분들이 꿈일 텐데요. 이런 우리 바람과는 달리 실질적인 은퇴 시점은 점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가 늦어지는 상황과 그 단계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사님, 최근 10년 새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저희가 시계열 자료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45세 이후 연령대에서부터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그린 것인데요. 2021년도 그 5월달 기준으로 60대 인구 평균은 59.1%, 그리고 70대 인구의 평균은 36.6%입니다. 그래서 60대의 10명당 평균 한 6명 가까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70대 인구의 한 4명 가까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0대는 2010년 경우에 52%, 그리고 70대는 평균이 한 31% 정도가 되니까 좀 뚜렷하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0년 사이에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60세 정도라고 하면은 정년퇴직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 그러면 은퇴가 좀 더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년을 60세 정도를 일반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생애에서 좀 가장 주되게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고령기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이제 뭐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거나 해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뭐 계속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경제활동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은퇴가 정년퇴직 후에 어떤 하나의 딱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활동을 계속 연장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어떤 단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런 점진적 은퇴 과정을 주요한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3단계는 어떤 것인가요, 연구원님? 점진적인 은퇴 과정의 3단계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요. 다음부터는 소득 감소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접하게 되는 생애주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두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라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점진적 은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인데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일했느냐, 주된 일자리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나이에 떠나게 되느냐, 회사를. 그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55세에서 64세 연령층 중에서 이제 퇴직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49.3세였습니다. 아, 네. 빠른데요? 50세도 안 돼요? 그렇죠. 50세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근속했던 기간을 보면 12.8년이었습니다. 이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 미만으로 이제 계속해서 10년 동안 머물렀고, 또한 평균 근속 기간 역시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면서 주목할 점은 이제 10년 전보다 현재 1년이 단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50세도 안 되는 시점에 회사 주된 직장을 떠났었을 때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다 벌어놓고 퇴직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자발적인 퇴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퇴직 사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어떤 좀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임금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년 퇴직한 비중은 약간 하향세에 있습니다. 근데 반면 비자발적으로 조기 퇴직한 사람들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자발적 조기 퇴직이란 피고용 여건 변화 관련된 사유로 퇴직한 것인데, 예를 들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이런 사유가 있고요. 또 다른 사유로는 사업 부진 아니면 직장의 휴폐업 등으로 이제 퇴직한 것들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점진적 은퇴 과정의 2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는 생애주기 수지 적자 전환인데요. 생애주기 수지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이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뭐 수지라고 보통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 네.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느냐 뭐 안 네, 맞느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수지를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적자 흑자 개념으로 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애주기 수지를 여기서 좀 정의할 때는 소비 지출액과 근로소득의 차이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비 지출액 빼기 근로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 흑자가 되는 것이고요. 생애주기 수지가 적자다 하게 되면 소비 지출액 빼기 근로소득이 플러스가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연령이 과거 10년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통계청 국민이전 개정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 연령대별로 쭉 국민 1인당 평균으로 해서 생애주기 수지를 그려본 것인데, 밑에 이제 그 생애주기 수지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나 이게 젊은 층, 그 근로시장에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직전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제 근로소득이 없다가 새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진입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플러스 부분, 적자로 네. 있다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30, 40대, 50대 통해가지고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구간이 이렇게 흑자로 다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령층으로 갔을 때 퇴직을 한다든지 소득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적자로 바뀌게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그림 모양을 보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생애주기 수지에서 흑자에서 이렇게 다시 적자로 바뀌는 이 적자 전환 시점, 평균적인 연령이 2010년도 56세에서 2019년도에 60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 4세 정도가 1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늘어났다. 근데 이렇게 늦춰졌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퇴직 후에 줄어드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 경제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나 강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1인당 평균 기준의 이런 적자 전환 연령 자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소비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점진적 은퇴 과정의 3단계는 실질 은퇴입니다. 실질 은퇴는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진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나간다는 것을 의미를 할 텐데요.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실질 은퇴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떤가요? 이 부분은 국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OECD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 아까 정의하신 대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연령은 2018년 자료 기준에서 72.3세입니다. 이것이 OECD 중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위예요? 네. 과거에 비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추세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한 71세 남성 기준 이렇게 은퇴를 하다가 72.3세까지 늦춰졌습니다. 이게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꼽히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도 늦은 한국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진짜요? 일본은 그러면은 몇 살 정도에 은퇴를 하나요? 그래프에서 실선이 한국, 그리고 점선이 일본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놨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이 남녀 모두가 이제 더 일본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 은퇴는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사실 이보다는 훨씬 더 앞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현재 기준에서 이제 62세에 받죠. 그러면 72.3세까지 최소한 10년 가까이는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노후 계층들이 아무래도 노후 준비 상태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이 일러지고 그리고 은퇴가 늦춰지는 가운데 노후의 그 재정적인 대비 필요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애주기 수지 적자가 가장 좀 마음이 쓰이는데요. 이 시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어떤 식으로 좀 필요할까요? 은퇴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편안하게 이제 집에서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등 이런 사적연금의 어떤 자산을 미리 좀 축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퇴직 및 개인연금 같은 이런 사적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보통 더 많이 들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초연금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55세 이후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출생 연도로 보게 되면은 57년에서 60년생 정도가 지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62세가 되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연령들은 공적연금이 없겠죠. 사적연금만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뭐 9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까지 월당 이렇게 금액을 매월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럼 이제 국민연금을 개시하고 65세 때 이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제 사적연금과 같이 합산을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 금액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 62세 이후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평균 금액은 오히려 더 낮네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사적으로 대비한 그런 연금 자산보다는 공적연금의 평균 금액이 훨씬 더 낮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금액 자체도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표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미리 사적연금을 대비를 못하신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고연령층에 좀 합산이 되는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청장년기 동안 한참 주된 일자리에서 크게 활발하게 일을 해서 많은 근로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 때에는 그 소득의 일부를 이런 연금 자산으로 축적을 잘 운용을 해서 축적을 하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이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게 돼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운영 적립을 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자산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렸던 이야기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고서란을 보시게 되면은 미래에셋 투자연금 리포트 54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